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에 띄워져 있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요. 화면에는 없지만 시간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LG화학이 이번에 또 GM과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고 배터리 가격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조금은 폐지를 앞두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시간이 되면 뒤에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의 주제부터 가보죠. 올 3분기 TV 시장 선두권을 역시 삼성과 LG가 싹 쓸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국내 기업들에게 상대도 안 됐고 순위권에서 기업 이름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세계 판매량 순위를 보면 4위에서 5위까지 써놓고 아더레스라고 해서 나머지 점유율을 뒤에다가 합쳐놓는데 여기에나 좀 묻어있겠죠. 국가 단위 점유율을 카운팅하면 그나마 일본이 보이긴 합니다. 한국이 무려 전세계 물량의 45%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중국이 23% 정도, 한국의 반 정도 점유를 하고 있죠. 일본은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17%의 물량도 대부분이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갖다 쓰는 그런 물량들이에요. 삼성이 3분기 TV 출하량 기준으로 1041만 대를 출하해서 전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 2분기 대비해서 이 수치는 무려 17%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LG도 744만 대로 2위를 차지했는데 2분기와 비교했을 때 25%나 상승한 수치죠. 물론 중국의 저가 공세가 좀 뜨겁긴 해요. 그래서 3위부터 5위까지는 TCL이라든지 하이센스, 샤오미 등이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품질 차이가 존재를 하고 프리미엄 QLED, OLED 라인에서 삼성이나 LG의 단가 경쟁력이 갈수록 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처음엔 수율이 낮았거든요.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나 LG가 기본적으로 패널을 자체 조립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일본의 소니 같은 업체들은 LG한테 패널을 사서 조립만 하는 TV 조립업체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본격적인 이 국내 자동차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문제예요. 지리자동차나 베이징 모터스 같은 업체들이 퓨처 모빌리티도 될 수 있겠죠.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이렇게 불리는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내년부터 전기 트럭, 승용차 이런 것들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을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서 뭘로 승부를 볼까요? 당연히 가성비겠죠. 가성비로 승부를 보지만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수준 높은 국내 소비자들이 이 성능 면에서 중국 전기차나 어떤 그런 내연기관 차도 완성차 그런 것들도 성능 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지 그거를 가격이 싸더라도 사거든요. 자동차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타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능이 중국 지금 수준이라면 가격이 정말 엄청 낮아야 돼요. 그러나 관세가 한 8% 정도 관세가 적용이 되니까 경쟁력이 그렇게까지 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15% 정도 국내 차들보다 좀 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들이 발표치들을 보면요. 그리고 AS망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외제차 이런 거 또 많이 물론 요즘엔 많이들 사지만 AS망 면에서는 국내 이제 현기차한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이 AS망이 개선될 여지는 물론 있지만 계속 MOU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한 3년 후 4년 후까지는 괜찮은데 중국 전기차 기술력이 예를 들어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술력 상승이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그걸 따라잡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것이 아니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잡는 데 있어서 좀 유연성이 발휘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 버스나 이런 상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중국 전기 버스나 상용차들이 많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우려를 조금 덧붙이면 이런 빠른 중국의 한국 시장 공략 속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보조금을 다량 지급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나 전기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죠. 근데 중국 버스 업체들은 한 대당 2억에서 3억에 많게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가 4억이라면 우리나라 세금으로 3억을 무려 지원을 해줘요. 이게 조금 말이 되는지 이 언급 제가 조금 자주 드리는 편이긴 한데 공정한 무역이 돼야 되는데 상대가 공정하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돈을 퍼주는 게 과연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길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임이 명백합니다. 향후 상용차를 넘어서서 일반 승용차나 SUV 같은 것들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관세가 적용된다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상대국이랑 동일선상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우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보조금 받지도 못하는데
뭐 요런 이런 점 한번 짚어주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심상치 않게 폭락을 겪고 있는 게 또 중국 전기차 시장이에요. 이 원인이 거품이 좀 꼈었다. 그 거품이 이렇게 막 폭삭 지금 꺼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일시적인 부진이고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급속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쯤 측정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한 4.2GWh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나 감소한 수치네요. 엄청난 이 감소세죠. 이게 판매량하고 직결되는 수치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폭락세를 겪고 있구나. 30% 전기차가 굉장히 미래 산업이고 굉장히 성장세가 높은 산업임을 고려하면 이 30%가 넘는 감소세는 분명히 유의미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 엄청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 정부의 내년 이후에 전기차 보조금 완전 폐지를 앞두고 단계적 보조금 규모 축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와 그리고 경기 침체 확산, 지금 중국 경제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도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지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또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조금 삭감이 굉장히 어떤 직접적인 이슈, 센티멘털한 이슈인 거고, 경기 침체나 뭐 이런 배경적인 이슈들이 작용을 해서 매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매출이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향후 중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요소들을 살펴보면, 일단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양산을 시작했죠. 그리고 폭스바겐이 2025년까지 중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량 목표를 100만 대 정도 보고 있죠. 물론 현대차도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그리고 미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이 마냥 그 폐쇄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일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 축소나 경기 침체 이런 이슈들은 그대로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현지 전기차 판매 침체가 이런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또 들어오면서 누적 배터리 사용량 성장폭이 대거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런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는 측면에 그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제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중국의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중복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다운턴이 있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부실한 전기차 업체들이 또 줄도산을 하게 되고, 중국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보조금 쏟아부어가지고 판 크게 키워놓고, 그래가지고 보조금 단계적 축소하면서 이 군소업체들, 그러니까 좀 체력이 약한 업체들 다 도산시키고 영향력 있는 업체만 남겨두는, 근데 이번에는 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조금 무너지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들도 또 들어오고 하니까요. 뭐 요 정도로 중국 전기차 시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기차 배터리는 뭐 결국에 LG화학과 GM이 조단위 투자 발표한 거랑 결국에 그것도 중국 보조금 폐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다 된 관계로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단일 이슈나 뭐 또 추가적인 뉴스들 나오면 분석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